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좀 특이한 교차로가 있다. 나는 지금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생활도로라고 해야 할까? 차가 간신히 서로 지나칠 정도의 좁은 도로이지만 아침이나 저녁 무렵은 지역의 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으로 교통량이 꽤 많다. 신호기는 빨간불과 노란불이 계속 깜빡대며 전멸하는 타입. 하지만 특이한 점은 그 신호등 얘기가 아니다. 교차로 가까이 있는 반사경이 뭔가 이상하다. 보통 반사경이라는 건 차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커브를 돌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차로로선 차에서 반사경이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반사경은 이상하다. 우선 장소가 별나다. 그건 교차로가 아닌 그 근방 도로에 면한 아파트 주차장 가장자리에 붙어 있다. 솔직히 조금만 차를 앞으로 빼면 주차장 앞 도로로 차가 지나가는지 어떤지 반사경 같은 게 없다고 해도 잘 보이는 각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건 도대체 뭐 때문에 있는 것일까? 덧붙이자면 그건 운전석에서 보면 뭐가 거기 비치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다. 왜일까? 그건 바로 반사경이 두 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차장 끝에는 쓰레기장이 있다. 그리고 그 쓰레기장이 있는 곳에 반사경이 있는데 웬일인지 반사경 두 개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다고 해야 하나? 완전하게 마주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서로 마주보는 형상이다. 즉, 마주보는 반사경인 것이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봐주셨으면 한다. 서로 마주보는 반사경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것이다. 참고로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 뒤쪽으로는 아파트에 인접한 작은 임대 빌딩 부지인데 그곳에는 잔뜩 소금을 모아 쌓아둔 모리지오가 의미심장하게 놓여 있다. 때때로 소금들이 녹아서 무너져 있는 게 기분이 나쁘다. 섬뜩한 건 두 개의 반사경은 서로 마주보도록 일부러 각도를 조절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 걸 알 수 있냐고. 두 개 모두 분명히 좌측 우측에서 꺾을 때 운전석에서 봤을 때 편리한 각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 여기서 산지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전혀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근처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곳에 정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아예 존재조차도 몰라서 난 모르겠어 라든가 왜 그렇게 돼 있는 걸까? 라는 반응뿐으로 의문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그렇고 이 주변 사람들은 한잔하러 갈 때는 차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대리운전을 부르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나는 대리운전비로 한 잔을 더 마실 수 있으니까 근방의 술집에 걸어서 가는 경우가 많다. 즉, 오갈 때 그 반사경이 있는 교차로를 걸어서 지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최근 그 교차로에서 보고 말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솔직히 너무 섬뜩해서 이사라도 갈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이 끝난 나는 그날 밤도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낡은 경차를 세워놓고 한잔하러 가기로 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파트와 그 교차로가 있는 좁은 도로는 아침과 저녁 무렵에는 교통량이 그런 대로 있어도 나는 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으로 매일같이 출퇴근하고 있다. 그래서 퇴근하면 한밤중이다.
그런 시간에 그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란 야근조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자전거를 탄 남자들인데 웬일인지 거의가 중국인 같다. 그리고 대리운전자들 정도다. 이곳은 좁은 도로임에도 엄청난 속도로 차들이 지나가서 걷다 보면 상당히 무섭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마저도 없이 조용했다. 차갑고 기분 나쁜 느낌의 바람이 불어서 비라도 내리는 건 아닌가. 차로 우산을 가지러 돌아갈까 순간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그렇지만 이미 몇백 미터인가 걸어간 상태였고 귀찮아서 그대로 가기로 했다. 내리면 그것도 그냥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차로에 다다랐다. 전멸 신호인 노란불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다. 제대로 가로등도 켜지지 않는 어두운 길이라 자판기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빛과 신호등의 황색 깜빡임이 너무 눈에 띈다. 무서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섬뜩한 광경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까 말한 그 아파트가 있다. 문제의 반사경은 바로 앞쪽이다. 그날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주보는 반사경이 특히나 신경이 쓰였다. 실은 아까 보셨던 사진은 바로 그때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인 것이다. 심령 사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다. 내가 위험한 것과 마주치게 된 것은 그 후였다. 멈춰서서 그 마주보는 반사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거울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물론 누군가가 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한밤중에 내가 사는 것도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반사경을 보거나 사진을 찍고 있다니 오히려 내가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만하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얀 개다. 커다란 하얀 개. 무슨 품종인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나는 개에 대해 잘 모르고 문외 아닌 나도 알만한 유명한 종류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잡종인가? 허리 높이까지는 아니어도 개의 머리 위치가 내 무릎보다는 훨씬 위까지 오는 큰 개다. 이 주변에 들개 같은 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누군가의 개가 집을 나온 것일까? 하지만 나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크긴 하지만 특별히 저기를 보이지는 않는다. 꼬리를 흔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게 우호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냥 지겹다는 듯 어슬렁대면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내 옆에까지 왔을 때 개는 잠깐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봤다. 그러나 그것뿐으로 개는 그대로 저 너머로 가버리고 말았다. 분명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나는 마치 그 개에게 얼굴을 확인당한 느낌이 들었다. 거기서 잠시 동안 가슴이 두근댔으나 그날 밤은 꼭 한잔하고 싶은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걸어갔다. 신호의 깜빡임으로 모든 게 노랗게 변해간다. 그때였다. 또 다른 하나가 저쪽에서 오는 걸 내가 본 건. 이번에는 교차로 저편에서 내 쪽을 향하여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틀림없이 개가 아닌 사람이었다. 많이 취했는지 몹시 비틀거리고 있다. 다가오자 그가 양복 차림에 직장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40쯤일까? 검은색 정장인데 꽤 낡은 저가의 양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는 왁스인지 뭔지로 뒤로 넘기고 있다. 다소 흐트러진 머리가 피로감을 자아낸다. 검고 둥근 태의 안경.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다.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휘청거리고 있다. 어디서 굴렀는지 양복 무릎 언저리에 진흙 같은 얼룩이 달라붙은 게 서로 스쳐 지날 때 보였다. 노란불에 비쳐 그는 비틀대면서도 천천히 걸어서 사라져갔다. 나는 그 둥근 안경에 올백머리를 한 직장인 느낌의 남자를 보고 떨고 있었다. 그 사람이 좀비처럼 휘청거리고 있어서였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그 남자는 아무리 봐도 나였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잔뜩 겁을 먹은 나는 단골 술집에 들어가 술을 들이부었다. 안색이 안 좋아요. 라며 언제나의 점원이 말을 해왔다. 거기까지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노란 불빛 속에서 나와 꼭 닮은 남자를 만났던 걸 무턱대고 잊고 싶어서 죽으라 마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다.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양복도 갈아입지 않는 상태로 나는 집 소파에 누워 있었다. 벌써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었을까. 눈을 뜨니 가족들은 아이의 수업 참관인지 뭔지로 모두 외출한 것 같았다. 일어나 앉았을 때 손바닥과 무릎이 아픈 것을 깨달았다. 하며 나는 소리를 낸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는 아마도 돌아오던 중 취해서 넘어졌던 것이다. 손바닥과 양복 무릎 부근에 요란하게 진흙을 묻히고 있다. 나는 소름이 끊이질 않았다. 한밤중에 봤던 그 정장의 남자는 새벽에 내 자신의 모습이었던 건 아닐까. 다만 어째서 그런 것을 보고 말았는지는 마주보는 반사경을 내가 깨달은 탓인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